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성정장이죠. 25장. 참 지루합니다. 원문이 모두 12개로 되어 있어요. 오늘 그 12개 마지막 원문장인데, 양인국하고 국이라고 했습니다. 격이 아니라. 양인국하고 상관국을 다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적천수가 자평진전보다 100년이 늦게 나와갖고 성정장도 다루면서 성질이, 저 사람 성질이 어떻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곳에 양인과 상관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의 특성이 양인하고 상관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문에선 이렇습니다. 오기가 불려, 오행이 어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 사람이 품성이 좋다. 성질 얘기하는 겁니다. 성질. 그러면 성정이 중화가 된다. 그럼 한쪽으로 평가하면, 탕남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주에서 이렇게 탕남 평가하면 성정이 괴요. 어그러질 괴자예요. 까꾸로 역자예요. 성질이 뒤집어진다는 뜻이죠. 앞이 닦아되는 거예요. 남들이 옳은데 나만 아니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기가 탕란하고 평가하면 그런 성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질을 다루고 나서 다음 편이 질병을 다룹니다. 그럼 격국론에는 이런 장이 없죠. 성질을 다루거나 질병을 다루거나 그런 게 없는데, 이 참 적천수라는 것이 100년 늦게 나와갖고 격국에서 다루지 않던 특별한 이런 사람의 성질이나 질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원문 12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12번째 내려왔습니다. 원문 12번째. 오늘 이 파란 글씨만 할 겁니다. 이 상관격이라고 그리고요, 양인국이라고 했어요. 양인국이라고 하고 격이라고 했으니까 국과 격은 틀리냐? 아니죠. 뭐 똑같은 거죠. 그런데 국이라고 하고 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는 없다 라는 것이죠. 오늘 양인격만 하겠습니다. 왜냐? 양인격의 국으로 다루는 것이 5개의 사례명자가 있고요. 또 이제 상관격을 다루는 게 아마 3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례명자는 하나를 하고요. 양인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차이 나는 거, 양인격을 자평진전에선 이 양인격을 자평진전식으로 봤는데, 이 적천수에선 양인격과 다른 식으로 본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양인국은 싸우면 영위라고 해서 이거 함부로 할 영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질이죠. 이게 성질이에요. 약하면 파사. 양인국이 약하게 된대요. 그러면 일하는데 두려워한다. 이 자평진전에서는요, 양인국은 무조건 강하다라고 얘기해서 용신을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100년 후에 이 적천수는요,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하면 뭘 써야 될까요? 일을 두려워하니까 비겁을 써야 되겠죠. 비겁을 못 쓰는 거예요. 양인국에선. 어디선? 자평진전 이론에선. 그런데 여기선 적천수에선 비건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사례명자가 5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강하다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죠. 더군다나 유시주에서도 여기까지가, 이 파란 글씨까지가 양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요 다음이 상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오늘은 양인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시주입니다. 원준 명나라 세워놨고요. 이 유시주는요,
명초에 청초에 나왔어요. 그리고 증주는요 거의 청나라 중반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론이 점차 늘어나겠죠. 증주를 했으니까 원주보다 길어지겠죠. 원주는 딱 두 절이었잖아요. 두 구죠. 절이 아니라 두 구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길다라는 것이죠. 양인국이란 범양인으로서 마치 오하가 병화일주, 간두의 투병화, 병화일주의 오하월에 태어난 거예요. 지우, 회, 술, 회인, 술이나 인목이 이 오화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즉, 묘생지, 묘가 그걸 생하든지, 여기 인과 술도 있지만, 묘도, 오화를 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두 왕할 것이다. 그러니, 더군다나, 정화가 또 투출하면, 로인이라고 그래요. 양인이 투출했다. 이게 이슬로자지만, 이슬이 노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충위전. 이제 자수가, 그 사주 내에서, 자수가 충을하면, 또는, 전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미와 합하면 위장, 옴이 합을 해서 장이라고 한다. 암장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토가. 재봉, 그러나 다시 해수를 만나서 뭘 극할까요? 오화를 극한다든지. 자수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해수를 만나면 극이 되는데, 임계수가 또 천간에서 임계수가 그걸 제하면 임계수가 투출했으면, 또는 축진토가 그것을 설하면, 오화를 설하면 즉 약해진다. 이거 보세요. 이 모두 왕하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자수가 한다 치지만, 미토가 합을 해도 숨는다라고 하는데, 이 글자 그 자체가 옴이 화국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양인격이 약해지는 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솔직한 얘기는 어디에 자평진전엔 있지 않은 소리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자평진전에선 해수를 만나면 임계수가 투출해서 축진토가 설하면 양인격이 약해진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게 두렵다라는 건 얘기를 하질 않았죠. 일단 유시주에서는 이렇게 약해졌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임시주가 있습니다. 자, 임시주도 이렇게 증주를 한 거죠. 원주를 증주한 거죠. 원문, 원주, 증주 이러니까요. 유시와 그랬어요. 이제 번을 붙였습니다. 요게 합직이에요, 사실은. 이제 몸이 합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양인국에 왕하면 마음이 높고, 심고, 지오라고 해서 뜻은 어떨까요? 오기가 있어요. 오만하고요. 댕댕하다는 뜻이에요. 전저, 쌈이 붙어요. 자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세라고 해서 세력을 믿고서 영위라고 해서 함부로 위험을 떨친다. 약즉, 약한 즉, 다의 파사, 많은 의심을 가지고 파사, 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약하면. 합즉, 이거 보세요. 합하면 교정립이라고 해서 그 정이 바뀌어서 립이 다른 편에 쓴다는 뜻이에요. 립이라는 것은 다른 편에 썼다라는 것이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치 병일주가 이 오위 양인인데, 5월에 태어나면 양인인데, 간투에 정화가 위로 이렇게 투출이 되면 인이라 한다. 이 칼날이 인자입니다. 지지로 회, 인술, 인목이나 술토가 모이면 호, 복묘, 묘를 만나면 생후, 간투, 가불을 한다든지. 자꾸만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불목도 나와요. 호,
봉병조, 병화가 또 옆에서 도와줘요. 그러면 개위지와 모두 왕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봉자위충, 지지에서 자수가 있어서 충을 받으면 우 또는 해신, 위재, 해수나 신금이 제약을 한다든지, 득 축진 위철, 축진토가 있어서 설기를 한다든지, 간투에 임계수가 극을 한다든지, 봉기토를 만나면, 이거 보세요. 이 기토는 무토가 아니에요. 기토는 이게 습토라 화를 끕니다. 화를 꺼요. 그래서 엊그저께 자평진전을 강의할 때 기토가 개수를 극을 한다라고 했지만, 극하는 게 아니라 설할 수밖에 없죠. 설하고요. 개위지약 모두가 약해지는 것이니, 만약 지득미합, 이거 보세요. 미토가 합을 한다든지, 또 우 사위봉, 사화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렇게 약해진 것이 즉 중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미토가 합을 한다든지, 사화가 옆에 있어서 오화를 좀 도와준다든지 하면은 중화를 이루어서 용신을 뭐를 쓴다? 지지에 있는 미토나 오화를 쓰게 돼 있다. 그럼 신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로 미토나 사화를 얻으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상관은 나중에 상관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관격이요 참 힘듭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양인격의 첫 번째 사례명조입니다. 분명히 이건 양인격이에요. 또 강합니다. 이유, 오래 태어나서 임수죠. 용신을 그럼 무조건 이 간목과 병화가 또 도와주죠. 인호 화국을 이루었죠. 이건 분명히 하체가 되겠죠. 그럼 뭘 쓰나요? 수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신진 수고를 한 게 참 좋죠. 좋아 보입니다. 편을 가르자면 이렇게 한 편이고요, 이렇게 한 편이에요. 그러면 일주의 편이 강하다는 뜻이죠. 무리를 보면 일주의 편이 강하니까 이렇게 강한 것을 이렇게 극해 주려고 덤벼드니까 사주상으로는 약한 것을 대운에서 힘을 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수운으로 이 사주가 흐르면 돼요. 용신은 임수고요. 용신은 임수고요. 임수를 건드리는 뭐가 제일 들어오면 안 될까요? 무토나 기토는 관계없어요. 그래도 기토는 들어와도 껄끄럽죠. 무기토만 없으면 이 사주는 안 들어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치지서 이거 지금 무기토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사주는 가장 나쁠 때가 언제냐? 이 사대운은 제일 나쁩니다. 무술대운이 엄청 힘든 겁니다. 기토대운은 그래도 넘어간다 치지만 해수가 있어서 이 경제대운이 좋겠죠. 이렇게 크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격국론에서 볼 건 뭐 있어요? 격국론에서 보더라도 똑같아요. 저 임수만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용신이 천간을 떴으니까 임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럼 격국론과 이 억부론이 일치하는 이 사례명조 427번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설명드릴 건 임철철 선생이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제 설명이 맞습니다. 자, 봅시다. 자, 뭐 똑같죠? 이렇게 올릴까요? 평생호 5월 양인국 봉인신이라고 그러는데 저 신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오라고 해야 돼요. 오화. 그래서 제가 신금과 신금을 요 신금은 맞아요. 여기다 각주 처리했죠. 그래서 저 인신이라는 게 의심스러워서 공생후 봉비겁, 비겁은 있어요. 병화. 이상하다라고 해서 적쳐서 천미를 찾아봤더니 딱 가니 천미에는 양인국 봉인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리고 생공이라고 했는데 요 생공자는 임시주에서 욜로와 붙어 있죠. 생공후 봉비겁 비조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끊어야 될 겁니다. 징인은 양인국에서 봉인 오 이렇게 끊고요. 생공후
봉, 비조라고 해야 되는데 징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생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화가 마치 신금이 맞지 않습니다. 징의에서는 신금으로 돼 천미에서는 신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임시주 원주가 원문이 잘못된 거죠. 네. 징의가 문맥상 흐름이 옳은 것으로 사려된다라고 해서 저는 의심이 되면 징의를 펼쳐봅니다. 인신은 아닐 텐데 라고 했더니 역시 의심이 징의에서 징의에 이렇게 인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의심스러우면 저는 징의를 참조합니다. 예, 뭐 다 비슷해요. 그리고 왕가지의 왕하다는 건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최희 진시 맞습니다. 임수 투로 저 용신이에요. 임수가 갱묘 더 아름답다. 신진 신금이 일로 붙어야 돼요. 이건 봉인오라고 해야 되겠죠. 잘못된 겁니다. 신진 설화 생금이 공수 수를 도와주고 있어요. 정득 기재 수화 기재라고 하죠. 수가 위에 있고요. 이건 주역에서 있는 거예요.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어서 수는 눌러주고요. 화는 올라가서 중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걸 기재라고 합니다. 소위 조등과갑 일층 금운으로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등과갑 사판연등 계속 올라갑니다. 또 장학계 장병형 중임 병적판사가 됐겠죠. 그래서 집 생설대권 저는 죽여라 라고 하면 죽이는 큰 권리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사주가 좋습니다. 이렇게 요 을미대운 벗어나고요. 요거 지지로 봐도 그러면 결국은 지지로 임철재 선생은 지지로 본 거예요. 금수운을 보고요. 이 병정대운은 안 좋겠죠. 그러면 을목도 안 좋고요. 그러나 일찍이 뭐예요? 과갑에 연동했다라면 이 신유대운을 본 거죠. 그러나 자평진전에서 이 지지로 보는 대운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이유 용신을 잡아놓고도 천간으로 들어오는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차이가 바로 천간을 중요시하냐 지지를 중요시하냐 계절을 중요시하냐 격을 중요시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천수 업으로는요 계절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계절에 태어난 것이 사주는요 계절학이에요. 계절학입니다. 매돌에 태어났냐 이게 엄마 아닙니까? 못해요 여기가. 이건 아버지고요. 못해죠. 그러니까 엄마 자국에서 매돌에 태어났느냐 요 놈이 라고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돼요. 제가 뭐라고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명작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화를 중심으로 편찬한 적천수도 일부 격국론을 취급하는 것은 명리학의 역사를 알면 충분히 이해할 법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하는 번역평자의 연구 논문 중 명리학의 발달과 적천수 천미의 등장의 장에서 명리학의 기원 문제의 목과 당송명의 명리학의 발달을 목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5대 말 송초로 추정되는 서거의에 의해 자평이죠. 연간을 위주로 감명한 낭흑자 삼명 소식부를 시작으로 이게 이제 뭐예요? 저거죠. 당사주가 되겠죠. 당나라니까요. 5대. 태동에서 남성시대 서대승이라는 인물이 일관유지 감명법을 중심으로 하는 연애자평을 발표함으로 인하여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에 의해 쓰여진 저술은 삼명통해, 명리정종, 자평진전, 명리학원, 적천수 등으로 현재까지 명리학의 이론에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거에서 명리학의 본격적으로 발전한 당성대의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고법 선명하게 연주 중심으로 하는 이는 연주의 천간지지 나붐, 천간과 지지와 나붐이에요.
각각 농명신으로 호칭한 데서 유래된다.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좀 기운이 딸려요. 잠깐만요. 기침 한번 하고요. 이 시기 대표적인 인물 이호중이라는 인물은 이호중 명서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일간 위주의 명리학이 남성대 1227년 79년 사이에요. 서대승이라는 인물이 연해자평을 저술함으로 인하여 고법명리학과 현대명리학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연해자평이라는 서적이 출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대만에서 간행한 연해자평 표지인 송전 당 동제 서승편에 서승이라는 표제가 보이는데 연해자평 마지막 장인 회유 명서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당나라 이호중과 일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님이라고 하죠. 역통을 이어 남성 서대승 시대에 이르러 연해와 연원이라는 별도의 책이 여항, 그러니까 일반 세상이죠. 여항에서 전초 쓰여서 전해지다가 내려오다 미상인에 의해 합본되어 저자를 서승으로 한 연해자평이라는 책으로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해자평의 중심 사상의 기존 고법명리학의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감명법을 제시한 것으로 찾을 수 있다. 1번, 그러니까 일주 위주로 본, 즉 군천이에요. 연주 위주로 일반적인 일간, 사람의 형태로 바꾼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연은 군과 천으로 본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고법명리학과 현대명리학의 분계점을 이루는 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해자평에서는 최초로 사적 감명수를 중화론을 접목시켜 중화론이 좀 있습니다. 이전에 성묘학에 중요시하던 연과 시를 일관과 원령을 중심을 두고 사주 전체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찾았다. 하지만 지나친 경론과 신설론 후대 명략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판을 한 게 철조 선생이 이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썼냐. 내가 고소를 자세히 고찰해보니 자평명리의 법이란 완전히 사주오행에 있으며 그것이 왕세를 살피고 순패 어그러진 거예요. 순하고 어그러진 거. 진태를 살펴서 희기를 논하는 것을 일러 리회라고 말한다. 기격과 이국과 신살, 나분 등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거짓된 것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명리의 휴부와는 관계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명을 이야기 안 되면 반드시 다른 이치가 거짓이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니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어 결국 기름지리를 따른다 해도 밝히기는 어둡게 하여 캄캄하게 밝혀지게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철조 선생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조 선생이 반대를 한 것이죠. 이 철조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양인국을 갖다 놓고도 용신은 임수라고 합니다. 그럼 격국론과 거의 비슷하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양인격인데도 약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상 요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427번이요. 그 427번.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용신이 돼 있죠. 지금 안 좋을 때입니다. 무술대운. 제일 안 좋을 때요. 41세
36세 대원에 들어왔군요. 안 좋죠? 이때 괜찮습니다. 평정화 보십시오. 이거 안 좋고 뭐부터 안 좋아요? 기토는 그래도 파랗게 나와 있죠. 네, 습토니까요. 네. 이때가 최고 좋습니다. 임대운까지네요. 임목대운 되면 이사죠. 자평진전에서는 이런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지지에서 안 좋다. 그리고 5년 끊어보질 않아요. 자평진전은 하나를 그냥 10년을 보죠. 그 대신 세운을 자세하게 또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업브런에서도 세운을 보죠. 올해 같은 병원년 아주 완벽하게 화가 기승을 부리는 해죠. 그런 해에 화가 기신인 경우에는 좋지 않겠죠. 저 같은 경우가 바로 화가 기신이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해도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치면 안 돼요. 저는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강의를 넣지 않는 것은 감각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스님이 내담을 했을 때 이 명리학을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상담이 들어오면 어렵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평진전과 업브론을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인격이면서도 소도가 아니라 양인격과 상황격,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의 길격을 잘 다루질 않습니다. 8격은 맞는데도 격을 8격으로 나눈 것은 업브론에서는 정인, 편인, 편제, 정제, 편제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정관, 편관, 식신상관 이렇게 해서 8격을 잡았지 양인이나 럭커격은 격으로 치진 않고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8격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꼭 7살이라고 얘기할 때는 왜 7살이라고 하고 편관을 왜 7살이라고 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 편관을 7살이라고 했을까라면 이때 편관은 일주가 강하면 일강이에요. 일강하면 이건 편관이고요. 7살이란 일주가 약했을 때 일주가 약했을 때 7살이라고 합니다. 살이 일주를 공격하는 건데 일주가 강하면 편관이에요. 그러면 이 편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일주가 강하니까 용신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7살과 편관을 이름을 다르게 한 것은 일주의 강약 때문에 7살과 편관을 나누었다. 참고적으로 편관격과 7살격을 왜 나눴을까라고 하시면 일주의 강약 때문에 나눈 겁니다. 7살을 그러니까 편관을 감당할 수 있으면 일주가 강한 것이고요. 공격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편관은. 그런데 일주가 약하면 7살이라고 하면서 7살한테 편관한테 당하면 7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